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드디어 다시 재결합. 네 분이 다 보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3주 만인가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근황을 좀 물어볼까요? 없었던 분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전가요? 네. 여름휴가를 갔다고 이렇게 팟캐스트에 공지를 올리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녹음 기준 지난주 올라가는 걸로 하면 지난주인가? 한 2, 3주 차이 날 2, 3주 거예요. 전에 결방 특집이 올라갔었죠. 제가 없는 상태에서 세 분이서 녹음해두신 결방 특집이 올라갔었는데 제 친구가 그걸 듣고 안누가 왜 안 나오는지 설명이 안 돼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여행을 간 동안 세 분이서 그걸 녹음을 따로 해주시고 저한테 제가 출국하는 날 파일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제가 비행기 안에서 결방 특집 파일이 왔길래 이게 뭐지? 저는 사전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들어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개인적으로 뭔가 청취자 입장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재밌었고 우선 하몽님 그렇게 신난 거 처음 봤어요. 나도 내가 그렇게 신날 줄 몰랐어. 약간 그때 좀 서운할 정도로 뭔지 알죠? 내가 왜 없다고 서운해요? 왜? 내가 없어서 목줄이 이렇게 풀려서 그런. 아 왜? 그럼 오늘은 내가 또 목줄 재고 있는 것 같잖아. 조이고 있는 것 같잖아. 약간 내가 없어서 저렇게 신나신 건가 싶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 가장 사랑스럽게 보는 화가 되지 않을까. 약간 내 자식들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 밥을 안 하고 갔는데 알아서 해먹고 설거지까지 신나가지고 해놨어.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전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결방 특집이랑. 약간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겠다. 저 없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세 분이서. 잠깐만 나가 있어 봐봐요. 나 이거 진짜- 따면 그때 들어오세요. 나 진짜 나가 있어야 될까 봐. 아니 근데 그때 뭐 유난히 텐션이 조금 높았어요. 그때. 근데 조금 텐션이 높았고 뭔가 결방 특집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감 없이 시작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때 뭐 구독 좋아요를 녹음하고 그 다음 시간이었는데요. 맞아요. 막 2시간 동안 녹음을 이제 하고 달리다가 뭔가 해방된 상태에서 놀듯이 하니까 더 재밌게 나왔던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다. 벌써 청취자분들은 진짜 3주나 전이 되겠네요. 그쵸. 네. 3주 전쯤 되겠네. 여름휴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그 깨끗하기로 유명한 그 나라 아니에요. 껌도 씹으면 안 된다는 그 나라. 가보신 분 있어요? 전 안 가봤는데. 저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당연히 휴가 얘기를 하니까 가봤다고 했겠지. 아니 왜 화를 내요? 하몽님은 저가-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봤네. 그럼 그 남북 북미 네? 정상회담 한 뭐 그런 게 기념물로 뭐 있나요? 자료가? 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그게 제일 최근 뭔가 이슈였던 것 싱가포르에서 같아서. 네. 전혀 못 봤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일도. 베트남 하노이 아니에요? 아니요, 싱가포르. 그 센토사 섬도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게 몇 번 했구나. 여러 그 번 서- 했구나. 그 섬에 있는 호텔에서 해가지고 처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한 번씩은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 한 그렇게 세 가지만. 좋은가요? 첫 번째, 우선 쨍쨍했던 날씨. 후덥지근해서 덥긴 했지만 쨍쨍했던 날씨. 두 번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세 번째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가 쌍용건설이 건설한 호텔이죠. 아 진짜? 모르셨어요? 시공을 전혀. 쌍용해서 저도 했어요. 몰랐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자고 왔단 말이에요. 아, 그거 갑자기 개빡치는데. 설계도가 딱 나왔을 때 전 세계 어느 건설사도 이렇게 못 짓는다. 뒤에가 되게 짧잖아요. 이게 방사형이 아니고 바닥이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은 안쪽에서 이렇게 굽어지는 형태인데 아무 데서도 못 한다고 했는데 쌍용건설이 제시한 기간에 반 만에 완성시켜주겠다. 그거 컨셉 아니에요 혹시? 거기서 만든 설정. 썰. 잘 되고 나서 부풀려지는 약간 썰. 마케팅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쌍용건설이 만든 건 팩트니까. 공사 시간 계획보다 더 짧게 지은 것도 팩트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서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게 생겼어요. 좀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 그게 밑에는 동이 3개인데 위에 하나의 보트곰 보트 보트형 모양으로 건물이 수영장이 이어져 있는 거죠? 올라가 있지. 인피니트 풀이. 싱가포르를 갈 거면
돈 모아서 거기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긴 한 박 정도. 저도 한 박만 넣었어요. 한 박 정도는 꼭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인스타에서 많이 보는 그 풀이 거기군요. 여기저기 있어요. 맞아. 가끔 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그 풀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아마 했었는데. 네, 비슷한 풀을 보셨을 거예요. 인피니티 풀 형태 요즘 유행이라 가지고. 유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거기가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제일 그러고 아니, 하죠.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일 수영장으로는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 그럴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다른 분들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조금 있으면 졸업인데 지금 방학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부럽다. 왜 마지막 방학인가요? 회사는 왜 방학이 없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가장 행복할 때네요. 지금 거의 기어 다니고 있어요. 방학 계획이 있어요? 방학 계획은 계획표 짰어요? 계획표? 저는 표를 짜진 않아요. 절대로 짜지 않아요. 그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우리 무슨 아가한테 뭐 방학 계획 물어보는 것도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그냥 다 쓰죠. 음. 저는 그냥 뭐 책 많이 보고 음.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대학원을 갈 생각인데 프랑스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프랑스어? 네. 저랑 비슷하네. 저도 지금 프랑스어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슐라님은 원서를 조지려고 하시는 거겠지. 조진다고. 그 철학책의 원서를 이제 접하시려고. 번역본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그치. 아 진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정신분석 계통이나 미디어나 철학 계통에서 지금 프랑스가 다 잡고 있어서 오. 그쪽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 나랑 다르구나. 아예 다른 것 같은데. 범례님은 잘 지냈어요? 아 네. 저는 뭐 이번 발제 준비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요즘 좀 옛날 드라마에 하나 꽂혔는데 뭐요? 옛날은 아니고 2016년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한국 아니요. 드라마예요? 네네. 그거 진짜 띵작이라고 소문난 거잖아요. 네. 나 왜 몰라? 모르실 수도 있죠.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로 유명해진 작가분이 있는데 구성이나 이런 게 너무 치밀하고 진짜 비밀의 박진감져서, 숲이? 네. 네. 그 배두나 씨랑 신혜선 씨랑 조승우 씨랑 저희 근황 토크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나라 얘기가 몇 개 나왔어요. 프랑스 얘기도 나오고 맞아. 어디 나왔지? 싱가포르. 싱가포르 얘기 나오고. 근데 이렇게 뭔가 여행 가는 나라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는 나라잖아요, 보통. 근데 오늘은 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진짜 부드럽게 잘 읽는다. 진행 만렙. 편집해 주시고요. 이런 걸 넣어야지. 자, 오늘은 싫어하는 나라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대해서, 혐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혐한? 네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반한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혐오의 시대 막 이러면서 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제는 혐한이라는 말을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혐한 혹은 뭐 반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혐한, 반한 뭐 단어 그대로예요. 한국을 혐오하거나 이렇게 좀 반대하는, 증오하는 행동인데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조사를 하나 알아왔습니다. 이게 BBC랑 글로벌 스캔 그리고 EAI라는 공동 글로벌 풀 국제조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를 정해놓고 진짜 죄송한데 EAI가 뭐예요? 이게 이스트 에이시아 인스티튜트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공동 글로벌 풀 국제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를 정해놓고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2014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코리아고요. 코리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총 22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요. 이게 엄청 디테일한 조사여서 실제 원문은 엄청 길어요.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세, 경제 정세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파트만 떼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긍정, 부정, 모른다. 이렇게 3개의 답변이 있고 코리아에 대해서 긍정하는 평균이 36%, 부정하는 평균이 34%, 모르겠다가 30%입니다. 되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예요? 2014년입니다. 14년. 굳이 부정까지 하네요. 약간. 부정이면 다행이지 모른다가 너무 많잖아. 모르겠다는 거는 코리아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긍정도 긍정도 부정도 없다. 그러면은 코리아는 아는 사람들이 조사한 건 맞죠? 맞죠. 네. 에이 알아야지. 근데 방탄 나오기 전이니까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가? 예. 보세요. 그래서 뭐 줄줄줄 얘기해 주는 것보다 한번 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점, 최저점 1, 2, 3위를 제가 집계를 해왔어요. 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3개 탑 3. 오케이, 오케이. 우리나라를? 네, 코리아를.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탑 3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자, 우선 최고점, 긍정이 가장 높은 나라 3개입니다. 1위가 뭘까요? 나 이거 좀 웃겼는데. 한국. 맞았어요. 뭐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탑 1. 그러니까 1위는 한국입니다. 와, 한국에서도 했구나. 그 조사를. 그렇죠. 이게 저희도 포함이기 때문에 몇 퍼래요?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68%입니다. 나름 낮은데? 그리고 부정이 26%, 모르겠다가 6%.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한국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다. 네. 자, 2위가 어딜까요? 필리핀? 힌트를 드릴게요. 사실 못 맞춘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콩고. 땡. 쿠바. 땡. 가나. 쿠바가 쿠바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있다고요? 쿠바 어딨어? 나 몰라. 가나. 맞았습니다. 가나입니다. 아 진짜? 쌤 쌤 오칠이가 오칠이. 2014년에 열일을 하셨구나. 근데 그것 때문인가 진짜로? 그건 모르겠다. 원문을 읽어봐야겠네. 자, 우선 가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63%입니다. 가나. 오, 높다. 높죠. 자, 3위가 어딜까요? 중국. 땡. 영국. 땡. 호주. 맞았어요. 왜 이렇게 잘 맞춰? 호주입니다. 호주.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대단한데? 맞추지? 워홀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62%. 아, 왜 근데 그렇대요? 이거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호주도 굉장히 뭔가 인종차별이나 좀 심하다고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위라는 거죠. 좋아하는 걸로. 근데 이게 그 나라를 좋아하냐, 그 나라의 정치를 좋아하냐, 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냐, 또 이런 게 다 다른 질문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한국을 좋다고 한 사람 비율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사람들이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삼성 때문일 수도 있고 LG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네. 우리도 뭐 이렇게 후지 필름 이런 거 좋아하면은 사실 일본 제품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너무 옛날 브랜드를 들었나? 아니 저 후지 필름 카메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1, 2, 3위가 한국, 가나, 호주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른 순위죠. 네. 자, 그래서 최저점 탑 3를 또 알아볼 텐데 두 개로 나눴어요. 이게 최저점을 어떻게 집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부정이 높은 탑 3랑 긍정이 가장 적은 탑 3 이렇게 두 개를 나눴거든요. 오케이. 부정이 높은 나라는 왜 예상이 되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게 아니라. 나라가? 근데 생각하는 나라가 절대 아닐 겁니다. 진짜? 자, 우선 부정 최고 순으로, 그러니까 부정의 응답이 가장 높았던 순으로 1위를 한번 맞춰. 1, 2, 3위가 참고로 전부 유럽입니다. 진짜요? 진짜? 1위가 어딜까요? 유럽이라고? 예. 유럽에 우리 왜 싫어하지? 충격 받으셨는데. 유럽? 1위. 아무거나 해봐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유럽으로 들어가요? 프랑스가 2위입니다. 진짜? 프랑스가 2위. 프랑스인들이 이탈리아. 잠깐 말 좀 하고. 프랑스가 2위고요. 부정이라고 답한 퍼센트가 46%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되게 스페인. 좋아하는데. 스페인 없습니다. 영국. 영국 3위입니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관광객 때문에 싫어하나 45%입니다. 봐. 포르투갈 아닙니다. 관광 나라인 것 같아. 유럽을 이끌어가는 나라 어디죠? 독일. 독일이 1위입니다. 왜?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59%입니다. 내가 근데 다 이게 관광객 때문인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느냐랑은 완전 별개인 거예요. 근데 트리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가 제 말씀드려볼게요. 입장에서 느낌이 되게 오묘하네요. 그래요? 철학 공부를 하면 프랑스 철학이랑 독일 철학만 거의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가 그들은 우리나라 그렇구나. 자, 이렇게 부정 최고 순이고요. 긍정 최저순. 사실 뭐 두 개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긍정 최저순은 똑같이 1, 2, 3위인데 3위가 공동 3위여서 총 4개 국가입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1번. 일본 2위입니다. 일본이 2위로 1위가 아니네.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13%. 아니 그거보다 적은 나라가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못 중국? 맞출 것 같아. 중국은 아니고요. 이란? 2는 맞아요. 2로 이라크.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 되게 잘 맞춘다.
걔네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이스라엘이 긍정 퍼센테이지가 11%. 네가 약간 몰라서 온 것 같아. 그죠? 좋을 게 없으니까 저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제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3위가 이제 공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칠레랑 스페인입니다. 21%의 긍정 퍼센테이지가 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까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안 하고 코리아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이 조사에는 북한이 포함된 코리아입니다. 다행이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근데 이게 보고서를 좀 보시거나 이렇게 기사를 좀 보시면 좋아할 게 아닌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코리아의 이미지를 북한과 남한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겠지. 그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애초에 조사 대상에 코리아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올렸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무관심하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남의 일인 건 맞죠. 그들에게. 근데 잘 알았으면 나눌 수 있잖아요. 사우스 그러니까 코리아, 약간 노스 코리아 나눠줄 수 있잖아. 동독 서독 같이 보면서 쟤네 왜 이렇게 싸우냐 좀 문제 좀 일으키지 마 이런 느낌인가? 같이 보면서 그랑 비슷한 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하긴 우리도 수단과 남수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아닙니다. 거기도 전 뭔가 세계는 총 3개의 분단 국가가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좀 전에 아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지 않나요? 어릴 땐 그렇게 나 분명히 교육받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지리적 분단은 대한민국과 북한이고요. 정치적 분단은 중국과 대만.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도 분단 국가입니다. 아까 수단은 아니에요? 수단은 없네요. 수단도 뭔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예멘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북예멘이랑 아닌데? 남예멘. 우리나라에서 남수단으로 파병 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다들 모르시는 거 보니까 구분을 안 한다고 생각을 이런 식이네요. 근데 외국에서 전 우리를 세계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 다른 체제, 완전 다른 뭐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가? 이렇게 하면 통일 부정론이 되는데 어쨌든 우린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혐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 같은 형제 이런 느낌인가? 쟤네 같은 형제인데 집안 싸움 정도로 집안 싸움 생각을 심하게 하시는 하네 걸 이런 수도 느낌인가? 있죠.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설문조사기도 해요. 저도 조사하면서 꽤 놀랐어요. 근데 우선 서양에서 유럽을 포함한 서양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의 대부분이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거부감, 반감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종차별적인 약간 동양에 대한 경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거. 그 정도가 전부고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코리아, 뉴클리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김정은. 자, 그래서 서양은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서양에 대해 별로 할 얘기가 오늘 없을 거고, 자, 오늘 3개 국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대만입니다. 이쪽에 좀 한정되어 있네요. 혐한이. 네,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 기사에서 뜨는 혐한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만이 또 많이 나오고, 그 이외에는 딱히 기사도 별로 없고 자료도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혐한이 아니라 서양 쪽에서는 이제 그냥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애초에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도 모르는 마당에 사우스 코리아가 굳이 싫은 이유를 뭐 찾는 기사는 더구나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안 하나요? 집중하세요. 일본, 중국, 대만입니다. 잠깐만. 그럼 내가 뭘 놓친 거지? 중국을 놓쳤죠. 중국을 놓쳤죠. 머쓱한데? 날카로운데?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세요. 네. 자, 그럼 일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참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죠. 예, 일본에 대한 혐한, 우선 일본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잠깐 나가 계실래요? 자, 근데 제가 일본에 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일본에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마당발.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인 친구. 네, 한국인 거죠? 친구죠. 네, 한국인 친구도 있고 일본인 친구는 직접 친구는 아니고 건너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실제로 일본 도쿄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안 좋다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연합뉴스 2019년 6월 12일 엄청 최근 기사인데 인상이 좋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 그리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언제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건 그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이유 55.9%가 대답했습니다.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 행동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너무 합니다. 부들부들이 과하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55.9%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복수 선택이 가능해요. 78.7% 이건 뭐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78%면 북한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남북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남한에 사는 우리, 북한에 사는 쟤네 빼고는 누구도 우리를 두 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치. 어차피 같은 나라인 거지. 자, 근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사실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 중에서도 한국의 과도한 반일 행동을 싫어해요. 자, 일본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반일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사를 팩트로 가르쳐주고 끝이 아니고 반일 감정을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그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다 너무 이렇게 과도한 반일 감정?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거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해자의 마인드랑 피해자의 마인드랑 다르잖아요.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뭐 장난이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빨리 상대방이 잊어버렸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피해자의 입장에는 하나하나 사무치는 것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그치,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네네네. 완전한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화나는 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사과를 안 하니까 문제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이랑 입장이 다른 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배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쵸. 박정희 정부 때 배상을 했고 또 실제로 사과를 한 적도 있어요. 간간히. 근데 그 피해자 마인드 그게 딱 맞아요. 우리한텐 성에 차지 않는 사과인 거야. 사실 그 사과를 정부가 국민들이 동의한 사과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 그치, 정부 간의 지금까지도. 협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챙긴 사과다 여전히. 그냥 갑자기 가서 돈으로 막았다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 미안하다. 돈 약간 여기 이렇게 가는 느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느낌이고 일본 느낌은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도 했어. 돈도 돈 줬어. 달라고 해서 돈도 줬어. 뭘 더 하라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일본 입장은.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이래요. 근데 저도 이거 딱 듣고 바로 딱 생각이 난 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랑 미국인 친구랑 일본인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맥주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일본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일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싫다 그래. 그래서 뭐 일본 좋지 했더니 어떻게 사실 말해. 어떻게 대놓고 어떻게 얘기해 했더니 자기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졸라 싫어해 이러는 거야. 미국인 친구가? 아니 일본인 친구가. 집중하세요. 먼 데가 있네. 정신이 먼 데가 있어. 미국 괜찮아요? 사람이랑 일본 사람은 셋이 얘기했다 했잖아. 근데 일본인 친구가 나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딱 그걸 듣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은 그냥 뭐 역사를 싫어하는 거지 뭐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하고 그 말을 흐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일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한국의 일본 관광객. 저는 약간 좀 이벤트성으로 뭐 가령 월드컵이라든지 그리고 몇 차례 잃었던 뭐 독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제 주변에서 일본 분들을 그렇게 완전히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아니면 일본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분은 뭐 대한민국 거의 99%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 동의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본 사람을 싫어한다. 막 일본 사람만 보면 이거랑 완전 패야 별개인 된다. 거야. 이런 거랑은 그치. 완전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걸 되게 비꼬죠 많이. 음. 응. 너네 그렇게 우리 싫다면서 왜 우리 영화 만화 보고 막 엄청 놀러 가고 짱구 좋아하고 일본에 왜 그래? 200만 명씩 가고 막 매년. 트와이스 일본인들 왜 넣어?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자세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인 게 혐한을 떠나서 우리가 뭐 혐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좀 저는 약간 그런 양면성에 있어서 좀 마음속으로 혼자서 좀 괴리감을 느끼곤 했어요. 최근에 제가 여행을 간 국가를 따져보니까 일본을 되게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일본 가서 되게 재밌고 뭐 좋은 뭐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는데 문득 이제 여행을 하는 중간에 한 100여 년 전에는 이렇게 이런 데서 웃고 떠들 수 있었을까 하니까 또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기도 하고 양가 감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따로따로 생각하자 하면서도 따로따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논리가 안 맞는 지점이 오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좋으면서도.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이러는 거 알까? 막 우리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이유는 충분해요.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한번 크게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계기가 한번 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정부에서 성명을 내기를 이런 그 식민지라거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본 일왕이 사죄하라라고 성명을 냅니다. 이명박 때? 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반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감히 천황한테 이런 느낌? 뭐 저희는 일왕이라고 해야 되지만 모르겠어요. 정부가 저보다 더 많은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일왕은 정치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총리직이 모든 걸 끌고 가는 정치 체계고 일왕은 정말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일본인들한테는. 근데 감히 너네가 우리 일왕한테 사죄를 촉구를 해? 정치적인 힘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상징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 반한 감정이 폭발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일왕이 교체됐잖아요. 생전에 교체된 특이한 케이스로 연호가 바뀌었죠. 그렇죠. 연호가 바뀌었죠. 사실 연호를 쓰고 있는 나라라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와라는 연호로 바뀌었는데 레이와 연호가 바뀌면 레이와 몇 년이라고 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세종 10년 그런 거죠. 뭐 약간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왕은 그 일본 그 국가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의 진짜 뭐 진정한 아버지 같은 느낌인 건데 감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한테 사죄를 촉구해? 사죄를 해도 정부가 해야지.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혐한 시위도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점점 세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써졌다고 해요. 재밌네요. 당시의 일왕,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신 이제 이 전 일왕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상 사죄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왕이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아베 총리랑 세력 다툼이라 할까? 약간 그러니까 좀 견제를 하는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본 왕한테 뭐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로 정작 일왕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가진다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리고 그게 이명박 정부였다는 것도 포인트네요. 2012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바뀐 분 말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전 일왕은 실제로 약간 친한 성향이 더 강했다고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일왕에게 사과를 촉구를 했다는 거는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금 미숙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왕한테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총리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왕을 건드렸다는 거는 일본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한 감정이 오히려 역풍이 불 거를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 당시에 대처가 좀 미숙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좀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좀 현명했을 텐데 내지는 진짜 뭐 총리랑 뭐 견제를 하더라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엄한 사람을 끌어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딱 맞는 표현이면 영린을 건드린 거죠. 너네가 감히를 건드린 거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리고 또 그 독도 문제도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2013년에 일본 잡지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국을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를 준비한 게 있는데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도 포함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한국은 대부분 성형이다. 뭐요? 성형.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성형. 얼굴에 성형을 성형을 했다고? 플라스틱 서저리를 했다. 뭐지 이건?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건 유명한 부정할 수 선입견입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형 진짜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성형에 너무 관대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미도 획일화되어 있고 저도 최근에 질문 받은 적 있어요. 미국인 친구한테. 뭐라고요? 너 친해서 물어보는 건데 성형했어? 근데 이게 꺼지라 정말 그랬어. 그래요. 꺼지시고요. 일단 다음 이야기. 성형 기술이나 산업이 엄청 발달한 건 사실이죠 일단. 네네. 우리가 그거를 관광 상품으로 팔 정도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그 이미지인 거지. 이미지래요. 네. 자, 두 번째가 한국은 정부 주도로 반일 교육을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3번 뭐든지 한국 기원을 주장한다. 이게 한국 기원론이라고 해서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근데 뭐 백제 그러니까 백제 왕조가 일본으로 이제 삼국시대 때 도망갔다 그래야 되나? 이민을 갔다 그래야 되나? 뭐 그래서 일본이 건국됐다는 썰이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뭐 일본은 우리나라의 뭐 속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근데 걔는 그거를 사실로 안 보는 거겠지.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저는 뭔가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 뭐 사쿠 벚꽃도 우리 거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 거가 많다라는 거를 걔네는 우리는 그냥 말했더라도 걔네는 하나하나 다 보는 것 같아. 또 저러네 쟤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불고기 때문에 한참 핫했잖아요. 왜? 불고기 왜? 야끼니쿠. 불고기가 한국 음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사실 뭐 의견이에요. 의견. 불고기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된 음식이 사례가 없다. 불고기 번역체잖아요. 그래서 야키니쿠에서 온 게 뭐 확실하다는 의견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김치. 우리가 아는 김치. 이거는 나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이 논란. 고춧가루가 임진왜란 때 들어오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인가요? 그러니까 고추의 원산지는 포르투갈인가? 뭐 어쨌든 고춧가루는 왠지 저쪽에서 왔을 것 같은데 인도 쪽에서. 원래는 백김치만 있다가 맞아요. 원래는 한국에는 조선에는 백김치만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쟁 난리통에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이제 빨간 김치가 됐다는 게 정설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본에서는 우리가 또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커요, 한국 사람들이. 저 옛날 그거 기억나요? 그 병 김치 때문에 안 왔다고. 맞아, 막 그런 것도 있었어. 그 병 이름 뭐더라? 사스. 우리나라 사스 청정구역이었잖아요. 네. 그게 김치 때문이었다 하더라고요. 아 의학적으로? 진짜로 그때 그 뉴스도 기사 진짜? 나왔어요. 그 마늘 때문이래. 마늘 마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진짜 꾸준히 먹잖아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반찬 먹듯이가 아니라 밥 먹듯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쌓였다고 하더라고. 그때 왜 웃어? 진짜 뉴스 다음 나왔다니까. 뉴스 아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방역을 잘 했다거나. 아니 뭐. 아니라니까요. 네. 왜냐면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게 전 세계에서 되게 우리나라에 주목을 했던 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 안 걸리지?가 그거였어요. 엄청 신이었었잖아요 그때. 자, 근데 이런 게 더 있어요. 단무지, 김밥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이게 팩트로 확인됐거나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에요. 소문. 한국기원설이라는 소문이 정말 많은 곳에 뿌려져 있는데 석가모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더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구나. 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미신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더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한자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욕할 만한 거. 어그로. 그렇죠. 어그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 특히나 이런 선입견에 먼저 접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이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이 쓰시마 섬을 점령하려고 한다.
대마도? 스시마섬? 네, 대마도. 대마도. 이건 아마 그 세종 시대 때문일 것 같아요. 스시마섬을 정벌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영토였던 적이 있죠. 그리고 독도 문제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한국에 대등한 가까운 레벨로. 섬에 대해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노래 있잖아요. 대마도는 일본 땅.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까 독도는 독도는 우리 일본 땅 땅의 노래에서. 가사에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어. 어머 편집해 주세요. 자존심 상해. 네. 자, 5번째. 일본의 한류 붐은 방송국의 억지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한류 붐에 대한 약간 반발심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존심 상한 거지. 반발심, 열등감. 근데 사실 이게 열등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한류를 좋아하는 층이 처음 시작된 거는 그 욘사마 때부터 해서 주로 30, 40대 여성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이 한류에 빠질 만한 컨텐츠는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안이 꼽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게 뭐라고. 그렇게 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왜 저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강하대요. 열등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그 걸그룹들도 많이 이제 한류 진출하고 일본 진출하면서 이제 젊은 층에서는 남자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다 보니 싫어하는 분은 더 싫어하게 되고 좋아하는 분은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케이팝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일본 대중문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우리가 일본 문화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는 포인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순수하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배경에서는 좀 아까 뭐 자격지심이랄까 뭐 열등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기존의 그런 반한 감정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근데 우리가 반일 감정과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를 같이 볼 때 좀 제가 아까 괴리감이 왔다고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상대적으로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더 선망하는 느낌으로 보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좋아할 때 선망한다기보다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만 하잖아요. 컨텐츠 자체가 재밌다. 그러니까 아이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재밌어서 푹 젖어서 뭐 본다든지 이런 느낌은 있지만 위시할 수 있는 와 이러면서 보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느끼는 그 감정이 저는 좀 더 위험하다 해야 되나? 더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향수를 일본 만화로 젖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팬심으로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반짝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인생을 같이 자란 느낌? 일본 문화랑. 근데 뭐 문화 콘텐츠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뭐 지금 일본의 어린 친구들도 우리나라 아이돌 뭐 트와이스 보면서 좋아하고 하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콘텐츠 자체가 좋냐? 선망하는 모습으로 좋냐? 약간 종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 성격이 약간 다르나 어쨌든 비슷한 류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제1조선인은 여긴 제일조선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1조선인? 제1은 어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조선인. 제일. 제일조선인은 생활보호 우대, 면제 등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건 진짜 일본 사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그 외국인 근로자, 좀 선입견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진짜 외국분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최근에 이슈된 거는 의료보험 혜택을 과다하게 받고 있다. 이런 게 기사에 종종 뜨고 그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심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죠. 너네들이? 약간 이렇게 느끼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1조선인들이 생활보호나 뭐 이런 거 우대를 받고 여러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자, 7번째가 한국인들은 금방 화를 내고 시끄럽다. 갑자기 수준이 확 낮아지죠? 이게 7번이고요. 8번. 여성이 한국 여행을 가면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가 8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보기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성범죄 피해가 더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 제대로 얘기했죠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 야 그 나라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 거. 가면 총 맞아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일본 성범죄율하고 우리나라 성범죄율하고 과연 어디가 더 높을 것이냐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 팩트 체크와 전혀 그냥 관계없이 미신. 이미지인 것 같아. 이거 팩트 체크하면 한국 기원설 그 공자부터 시작해야 돼. 다 없애야 돼. 아 그건 뭐 아니다. 네. 그리고 9번째. 안느님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한국인은 진심으로 일본인을 싫어한다. 이게 9번입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걔네를 좋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되게 싫어하면 나도 좀 미워하기 쉽지. 그렇죠. 방어 심리로.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는 일본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피로감을 느낄 정도래요. 그만 좀 해. 적당히 해. 그 정도까지 느낀대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만 좀 하라 그래.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 나도 그런 감정 느끼고 싶다. 뭔가 일본이 우리 졸라 싫어해. 우리가 한 게 많아서. 그만 좀 하라 그래. 막 이런 거 느끼고 싶다. 근데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그 10번. 한국 경제는 얼마 안 가 파탄 난다. 진짜.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문항이에요. 사실 일본의 그 거품이었긴 했지만 호황기와 그 기술력은 감히 그때 한국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쵸. 그때 우리는 막 전쟁 끝나가지고 막 이랬을 텐데. 그치, 나뭇가지 전부 쳐먹고 이럴 그래, 텐데. 비교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대등해졌다고 해야 될지 역전이 됐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이 느끼는 위기감을 대변하는 항목이에요. 소니가 무너지고, 물론 요즘은 다시 살아났지만 엑스페리아가 갤럭시한테 지고 뭐 등등. 제가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요. 일본에 갤럭시 쓰는 사람이 없대요. 한 명도? 한 명도는 아니겠지만 되게 적다. 점유율로 따지면 바닥 중에 바닥. 그럼 1위가 어디래요? 1위는 아이폰입니다. 2위는? 2위가 소니, 엑스페리아. 소니가 폰이 있어? 왜 그래? 난 몰랐어. 일본 가면 자체 자국 브랜드의 핸드폰들이나 많이 썼나 보다.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산 핸드폰이다 라고 하면 벌써부터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그걸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근데 가성비를 생각해서 쓰시는 분은 요즘 많이 계시죠. 그쵸. 근데 일본인들은 이 가성비에도 굴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애국심인가?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갤럭시 폰을 쓰다가 취업을 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다 물어본대요. 왜 뭐라고? 갤럭시 써요? 데려와봐. 아이폰 쓰시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삼성에서는 갤럭시 폰을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삼성 로고를 뺐습니다. 삼성 로고가 원래 그 뒤에 정도로? 붙어 있잖아요. 그 정도구나. 삼성 로고를 빼고 거기에 갤럭시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의 마케팅 활동을 안 하고 판매를 안 하다가 갤럭시 S10인가? 그때부터 다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 도쿄에 갤럭시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 뭐 맞아요.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아니고 갤럭시로 온 건물을 다 도배해서 나왔었던 것 같고, 뭐 비슷한 논리로 뭐 현대차가 일본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다시 철수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중국차라고 하면은 좀 잘 안 타려고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치? 아니 우리나라 근데 중국의 이미지랑 비교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껴보자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좀 어떻게든 비슷하게 느껴보기 어떻게든 위해서 해보자면. 그런 생각을 국가 해보자는 거죠. 정체성에 의해서 충분히 소비 성향이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약간 우린 도요타도 있고 혼다도 있고 그래 뭐 맞아. 그런 거 어쩌고 저쩌고. 자,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도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더 많아요. 혐한 못지않게 혐일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난 지지 않을 수 있어 진짜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자, 이제 두 번째 국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선 중국이 어떻게 한국을 싫어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한국도 중국을 참 싫어해요. 중국은 뭐 전 세계적 비호감 국가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한국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만드신 거예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실제 중국인들 네, 욕 진짜 많이. 일본인들도 중국이 엄청 싫어하고. 맞아요. 중국 반중 감정이 일본도 심하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묻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친중인지 반중인지 친일인지 반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포함해서 지금은 미국 얘기를 안 할 거지만 북한이랑 한국이 전쟁이 났어요. 그럼 한국을 도와줄 국가는 일본일까요? 중국일까요? 일본. 그렇죠. 일본이죠. 그리고 북한을 도와줄 국가가 중국이겠죠. 명확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아니에요? 분들? 아니, 대답 아니, 없으신데? 맞긴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딱딱은 네. 아닐 것 같아. 저는 외교적으로는 뭐 잘 모르고 근데 감정적으로는 일본군이 들어와서 주둔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선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반대로 일본이랑 중국이 전쟁이 났어요. 어디를 도와줘야 될까요? 일본스. 일본, 중국. 중립외교. 가만히 잘 모르겠네요. 가만히 네. 있는다. 중립. 아 근데 그 둘이 싸우는데 싸울 일도 없겠지만 섣불리 참전했다가는 우리나라가 진짜 패가망신을 모면할 수 있어서 아 약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고래 싸움에 네. 새우등 터지는 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2019년 1월 14일 중앙일보에 뜬 기사인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어디를 도와주겠느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도와줘야 된다가 몇 %였을까요? 에이 설마 많았겠어? 이거는 진짜 없어서 얘기하는 걸 것 같아. 그렇겠죠? 네. 적어서 그러니까 적어야지. 우리가 방금 남북이 싸웠을 때 어디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뭐 중국, 일본이 싸웠을 때 우리가 어딜 도와줘야 될까? 이거랑 똑같이 미국, 중국이 싸웠을 때 중국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 한국 사람이 몇 %였을까요? 30, 20%? 30, 20? 3%. 3%? 7%. 7%? 여러분이 얘기한 것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오 진짜. 다행이네. 몇 프로예요? 이렇게까지. 1.1%. 다행이네. 진짜로. 네. 아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만 군 시절에도 한미 동맹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우고 그런 게 있구나 확실히. 사상 교육이라고 하면은 좀 단어가 좀 부정적이지만 뭐 자명합니다. 맞죠.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실제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요충지로 쓰이고 있죠.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중국을 편을 들어야 된다. 라면은 그냥 내가 우리나라 나가는 게 편하지. 이거는 중국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각을 잴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느낌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1.1%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하셨죠.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중국을 도와줘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진짜 미국을 1% 싫어하는. 정도면은 사실 유의미하지 없다고 봐도 되지 않나?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냐 중국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 5%.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에 4.9%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자유롭지도 않고요. 개방된 나라도 아니고요. 공평하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은 나라고요. 전쟁 나도 도와줄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꼴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중국의 혐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혐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특별하게는 한 2010년 초반부터일까요? 미세먼지. 중국발 왜 저래? 아니 나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로. 너무 짜증나. 청명하겠다. 우리나라 왔는데 또 뿌예. 진짜 좋죠. 날씨. 어쨌든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요즘 중국에 대한 감정이 훨씬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피부로 와가지고 느끼기에는.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지랄하고 갔잖아. 누가요? 그 중국에서 그때 한창 미세먼지를 저희 핫할 때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왔었는데 누가? 그때 뭐 관계자가 왔었겠죠. 정부 뭐 고위 관계자가. 그때가 하필 조금 미세먼지가 조금 덜할 때였어. 근데 와가지고 공기가 참 좋네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한 거지. 인사치레였든지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의도를 가지고 무조건.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 압박을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뭐 와보니까 괜찮잖아 이런 느낌으로. 왜 이렇게 난리쳤어? 별로 안 그렇잖아 하고 간 거지. 근데 뭐 최근에 뭐 나사에서 뭐 발표하지 않았나요? 중국이 몇 %고 한국 자체 발생 몇 %고. 아 그랬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나왔대요? 중국의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한국도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된다. 고등어 굽지 말아야지. 이제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고 비슷한 종류로 최근에 무슨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오존 지수가 다시 높아지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정정해드려야 되는 게 오존의 회복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돼서? 오존층. 어디였지? 파리였나? 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맞아요. 오존이 이제 사라지면 자외선이
직접 들어와서 지구온난화가 빨라지니까 이걸 이제 오존을 더 지키자 우리가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오존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의 영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중국에서 프레온 가스를 무단 방출하고 있었죠. 걔는 진짜. 최근에 엄청 그거 이슈가 됐어요. 한국에선 별로 뉴스에 안 나왔는데 그거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프레온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역추적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그래요. 근데 그게 동아시아라는 게 확인이 되고 더 연구를 해서 중국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뭐 중국에서 정식 성명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사를 통해서는 봤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미세먼지나 등등의 이유로 지금 반한 감정 못지않게 반중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반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조금 걱정되는 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반중 감정이 더 고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싫대요. 이유가 조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뭐 별거 아니에요. 한류 열풍에 따른 반한류 감정 조성입니다. 이건 일본이랑 비슷해요. 특히 중국은 문화 종속국이 된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오.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에서 인기 많은 한국 연예인 되게 많고 런닝맨 뭐 런닝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맷을 막 무단으로 갖다 쓰기도 하고 엄청 갖다 쓰죠. 그렇게 좀 한국 문화에 대한 선망이 약간 되게 큰 것 같아. 일본에 비해 크다고 보여요. 따라하는 제가 것 보기에도. 같죠. 예.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재밌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 재밌게 보는 분이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또 그런 불안감과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걸 되게 안 이꼽게 본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사건으로 보자면 혐한 감정이 고조되는 계기가 아까 일본에서는 뭐 그 일왕의 사죄 요구 이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드? 중국은 그렇죠. 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사드가 폭발점이 됩니다. 근데 왜 사드를 중국이 싫어했는지 혹시 아세요? 뭔가 사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대놓고 미국 편을 든 거지. 지금 사실 사드는 그 발사 체계이기도 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감지 거리라고 하는 거는 맞다. 원의 형태잖아요. 이렇게 북한 쪽으로만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빙글빙글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원으로 하게 되는데 북한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면 중국까지 감지가 됩니다. 맞아. 그 약간 산둥 지방인가요? 오른쪽이 그쪽까지 보이게 되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뭐 니네 미국 편 들었잖아. 너네 대놓고 지금 중국 엿먹으라는 거잖아. 그런 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고 국민 감정은 뭐냐면 화내지 마요. 감히 너희같이 작은 나라가 우리 대국을 넘봐? 근데 중국 진짜 그게 있는 것 맞아. 같아. 우리는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동생 국가고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 역사도 길고 나라도 크고 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자부심이면 좋겠는데 이게 자부심이라는 게 남한테 자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좀 낮춰서 부르는 겸손함이 또 미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기본적인 국민 성향이 그거를 더 또 떠벌릴수록 본인의 입지가 더 올라가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옛날부터 그게 중화 사상인가요? 이 전 세계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그래서 지도에 중국을 가운데 그리기도 했었잖아요, 걔네가. 국민 감정뿐이 아닌 게 중국 고위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이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맞는 말이야.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이것도 되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게 정부 주도로 반한 감정을 조성하기도 해요. 중국은. 근데 이게 민족주의 정서랑 중국은 큰 국가, 한국은 작은 국가라는 게 결합돼서 엄청나게 강력한 반한 감정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옛날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한테 조공국이었잖아요.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맞죠, 사실. 네, 조공국이 아니었던 적을 찾기 더 어려울 정도로 좀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인들 머릿속에도 박혀 있는 거예요. 작은 나라, 동생 국가, 조공국가. 우리 빨던 국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종속돼 있었죠, 어느 정도. 모든 그쵸. 게 유교 되게 많이 포함해서. 넘어온 것도 많고. 성리학 이런 것도 뭐 사실상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려 시절에 중국 영토 만주 지역 일부를 갖고 있었던 적도 있고 아까 뭐 대마도 지역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잘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다 이런 거. 우리 땅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한데 그런 거를 못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항상 늘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늘 좀 그런 쪽으로는 당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뭐 동북공정 이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역사가 더 우수하다를 강조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더 배짱 있게 막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다음 내용을 이어 말씀드리면 중국은 고구려 발해도 중국 역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뭐 공식적으로라고 얘기하기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국민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북공정의 일부잖아요. 뭐 그쵸? 광개토 네. 대왕릉비를 자기네의 뭔가 유적으로 소개를 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뭐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역사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중국은 거의 한국을 안 쳐주는 분위기긴 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도 지금이야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됐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치.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본이랑 동일한데 한국기원설에 대해 굉장히 큰 반감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주장을 하나 봐요. 난 잘 모르겠는데 있나 봐. 우선 가장 큰 게 공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 기분 나빠한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지. 쟤네가 막 우리 세종대왕 알고 보니까 뭐 일본인이었대. 뭐 그런 이런 식으로 거잖아. 느끼나 봐요. 예. 우리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없고 중국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할지 저 잘 태어나서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장이 우리도 있다는 비주류에서 그냥 던진 말이더라도 걔네는 그냥 흘릴 수 없는 거지. 한국인이 그렇게 말했다더라. 근데 이게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그 한국 기원설에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죠. 우린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석가모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고구려가 진의 역사라고 한다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자가 가장 심하고 최근에 뭐 인터넷 썰에 의하면 썰이긴 해서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뭐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뭐 중국 사람이 물어봤을 때 한국에서 왔어요.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기원설이 되게 유명한 소문인가 봐요. 도대체 누가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한 거야? 저 공자 진짜 싫어해서 제발 가져가라고 하고 위험한 발언 아니야 이거? 제발 아니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저희 그 김밥 있잖아요. 깜장색 김밥. 그걸 스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 많이들 그래요. 일본인, 중국인, 뭐 미국인 할 거 없이. 그죠? 이거 김밥인데? 이랬더니 이게 스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었어요. 스시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한국기원설 그 소문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노리마키 스시라는 김에 싸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원조인데 뭐 한국에서는 이걸 갖다 베꼈으면서 김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네 거라고 하더라라는 것도 한국 기원설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더라 진짜로.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뭐 글쎄요, 뭐 설이 유력하다 어쩌고 저쩌고 얘긴 많은데 노리마키 스시라는 게 진짜 김밥이랑 똑같이 생긴 건 팩트예요. 안에 들어간 재료만 다르고. 제가 언제 오마카세 그 일식 오마카세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셰프님이 마지막에 김밥을 싸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회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야채 넣어서 김밥을 싸주시는데 그게 무슨 아까 뭐 노리마케? 나 이름도 처음 들어줘. 노리마키 스시. 네, 노리마키 스시였나 보네요. 그런가 보다. 셰프님이 마지막에 회를 넣어서 김밥을 싸주시네. 너무 맛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이거였나 보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중국인이 기분 나빠하는 그 한국기원설 첫 번째가 이제 공자였고 두 번째가 한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건 한자. 기분 나빠할 만하지. 네. 사실 한자는 그 중국에서 온 게 팩트로 거의 한자 너무 안 불어. 굳어져. 너네놨어. 진짜 너무 어려워. 자, 그게 있고 또 이제 뭐 화포. 화포? 네. 폭탄. 폭약. 폭약. 사실 화약은 중국 송나라 때 개발되었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 최초로. 네. 근데 뭐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아니 뭐 화약도 지들이 만들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되게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뭔 소리야? 한자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소문이 그렇게 많이 퍼지고 오해가 실제로 많긴 하네요, 진짜. 예, 믿는 사람도 많대요. 그걸로 한국을 싫어하는 분도 많고. 음. 자, 중국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한국을 뭐 싫어하지만 그만큼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왜 싫어할까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뭐 이런 될것 건 같아요. 없어요? 북한이 우리와 사상적으로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을 더 배척한다. 뭐 이런 논리는 없나요? 사실 중국도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는 약간 아닙니다. 뭐 북한은 약간 애물단지? 아픈 손이지. 아픈 손가락. 아, 손가락이지. 그렇지. 같은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 약간 챙겨야 있다라는 하는 불편한 동생 어. 같은 느낌. 약간 잘 안 따라오는 말 안 듣는 동생 느낌인가 봐요. 예. 그리고 마지막 국가, 대망의 마지막 국가, 대만입니다. 여러분 대만 가보신 적 있어요? 전 안 가봤어요. 없어요, 가본 적.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왜 물어보신 거죠? 아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무것도 가까운데, 몰라. 예, 가까운데 좀 잘 안 간 근데 국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행 커뮤니티 SNS에서 대만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맛집에 대해서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다 꿰고 있고, 아 진짜. 뭐 대만 카스테라라든지 SNS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요? 대만은 사실 어려운 나라죠. 대만 뭐 하는 곳이? 나 몰라. 이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긴데 우리나라는 친해요? 그것도 그게 되게 심각한 참 질문일 수 있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 우선은 대만을 너무 모르시니까 음. 진짜 이건 근데 좀 민감한 얘기라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대만은 원래 나라였어요. 근데 UN 국가법상 나라가 아닌 걸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게 되고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이제 뭐 세계 지도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나지만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기도 따로 있죠. 근데 중국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옛날에 기억 안 나요? 그 JYP 가수 찌위. 기억나죠? 국기 흔들었다가 그 대만 사과 영상 국기, 찍었잖아. 대만 국기 흔들었다가 중국에서 막 뭐라고 해서 또 차이나 머니에 굴복을 해서 JYP에서 찌위가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그 사과 영상 가지고 또 대만에서 난리가 났죠. 왜? 그렇지. 뭘 잘못했냐? 우린 중국이 그렇게. 아닌데. 우린 중국이 아닌데 대만 국기 흔든 맞아, 게 맞아, 무슨 맞아. 잘못이냐 그 이러면서.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 딱 말려 들어가기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찌위가 지금 당시에. 홍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만이. 근데 대만을 왜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지금 가장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게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너무 가지고 싶어하고 그걸 못 이루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린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번 또 건드렸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그거 사실 한 줄짜리 기사로 나갈 기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맞아. 어마어마한 일인데 중국이 그래서 대폭발을 한 거예요. 알고 얘기한 건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중국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 점도 작아질 수 없다.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나라의 욕심, 정부의 욕심이 아니고 중국인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그거 거의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면은 좀 목숨이 위협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 정신이에요. 땅도 많으면서 좀 나눠 쓰지. 위험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나라가 대만인데 어쨌든 대만이 한국을 참 안 좋아해요. 대만이 한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1992년 한중 수교 문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원래 대만은 원래 나라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엔에서 국가가 아닌 걸로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인구가 빵빵하다 보니까 뭘 해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력도 커지고 파워가 세지면서 여러 나라랑 보통 나라가 커지면 주변 국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수교를 맺기 시작을 해요. 이제 무역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중 수교 문제를 1992년에 논의를 하는데 중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중국과 수교하고 싶으면 대만과 단교하라라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중국한테 대만이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너무한다 진짜. 한국은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합니다. 92년에.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전까지만 해도 대만과의 사이가 썩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이제 다 민주주의를 채택을 해서 서로 약간 우방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사이에서 한국마저 단교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단교를 했었거든요. 대만하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배신감이 커졌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참여한 그때 당시 이제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한테 통수를 맞은 거죠. 불쌍해. 중국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혐중도 굉장히 심한 버려졌네.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혐한 혹은 반한이 생겼다라는 게 정설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전부터 뭐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 뭐 그런 썰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이 잘 살던 국가가 아니어서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못 살던 국가가 이렇게 잘 살아졌다는 거에 대한 의아함과 신비감과 배아픔이 공존해요.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느끼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세계 중에 무슨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졸라게 안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난 공부 졸라 열심히 했어. 그때 대학교를 갔어. 근데 그 새끼가 갑자기 스카이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때의 감정. 뭐 그런 거겠죠. 너무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실화죠 네. 지금 약간. 아니죠. 국가들도 나는 이 정도 되겠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텐데 이제 밑에 있던 애가 특히 한국은 밑에 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저 바닥 전쟁 중에 하던 바닥. 거 저거. 나무 껍질 끓여 먹던 나라에서 이제 팡 하고 올라갔으니. 공부 졸라 안 한 입장에서 좀 약간 찔리네요. 근데 그래서 그 예전에는 대만이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을 예전부터 뭐 너무 좋은 국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애초에 못 살던 국가, 우리랑 비교할 건덕지도 안 되는 국가, 그 정도로 정도로 불쌍한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사례도 있어요. 88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대만에서 비판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무슨 저런 나라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만은 한국을 경제적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좀 슬프다. 경제적으로 우리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네한텐 지면 안 돼. 뭐 비교 모델이네 약간. 근데 사실 이제는. 이제 뭐 경제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워딩 자체도 한국 기사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흔히 많이 들은 이야기로 외국 여행을 다닐 때 대만을 가보면 우리나라 생활 수준하고 진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슷하다는 말 자체도 원래는 이럴 줄 알았는데 그치. 아래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 잘 사네? 이게 되게 역전됐나 보네요. 분위기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대만을 능가합니다. 경제적으로 역전해요. 그치? 뭐 역전 수준이 아니죠. 약간 그 국가의 영향력 지수로 보면은 사실 한국은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일본의 그 소니를 브랜드 쪽으로 더 앞지르고 한 맥락으로 대만에도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뭐 HTC라고 해서 핸드폰 만들던 회사 있었고, 대만 거예요. 네, 또 TSMC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이 성장을 하면서 더 그 순위권 밑으로 내려간 경우여가지고 더더욱이나 배신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네. 열등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TSMC는 지금 대만의 자존심이죠. 네, 거의 그 정도고 물론 뭐 HTC는 지금 뭐 구글에 팔린 상황이어서 뭐 잘 풀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아까 일본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안내님 예시를 좀 빌리면 잘 나가니까 뭘 해도 안 입고 온 거야. 그치. 그것 나보다 못하던 애가 잘 나가니까 무슨 말을 해도 짜증 나는 거야. 꼴 보기 싫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랑 완전 반대로 대만은 대표적인 친일 국가입니다. 아 진짜? 네, 그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좋아요? 근데 이 대만이라는 국가는 일본의 덕을 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사실 그 한국에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 친일파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 서양의 약간 시스템도 들여오고 하면서 성장의 원동력이 성장했다. 됐다. 뭐 그런 썰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너네가 안 건드렸어도 시대 흐름상 우린 더 잘 나갈 수 있었지. 너네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다. 나 너무 화났네 지금. 화내면 더 하지.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만은 완전 우리와 반대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로 여러 나라를 침략할 당시에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수탈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만은 상대적으로 거리도 멀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이스하게 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식민지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영국의 식민지배 오래 당했지만 뭐 영국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감정보다 좋은 감정도 많지 않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자,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대만은 기존부터 여러 나라한테 어려움을 받았던 국가예요. 그 섬 자체가 수탈도 당하고 그러다가 일본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이건 대만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고 건물을 짓는 법을 알려주고 서양의 새로운 시스템을 들여와주는 좋은 국가라는 평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일본은 한국은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대만은 잘해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나간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과 우린 사이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대만이 문화적으로 어떤 자립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뭐 대만에 대해서 제가 뭐 깊게 스터디를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냐면 60세 이상 그 일본의 식민 지배와 좀 가까운 세대는 나는 일본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건 맞나 보네요. 근데 사실 독립심이. 그렇죠. 한국이 독립심뿐만이 아니라 내 국가, 우리나라라는 문화적인 자부심이 좀 있었겠죠. 찜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였대요. 일본이 식민지를 삼았던 많은 국가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특이한 국가였대요. 독립에 대한 열망. 나쁜 놈들이야. 내 거 안 되니까 더 때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아이를 한 대 더 때린 거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닌 얘기를 했는데 대만은 대표적인 친일 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과 대척하고 있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쟤는 뭔데 일본을 사실 우린 일본을 논리적으로 까는 것도 있지만 대놓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이 얘기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엄청 싫어하고 까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약간 일본을 건들 나라가 진짜 몇 개 없는데 전 세계에. 일본은 대단한 국가긴 한데. 바로 옆에 있는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쥐가 고양이한테 엄청 까.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일본 가만히 있고. 더 웃긴 건 한국은 중국도 까. 그러네. 요만한데 됐어요. 양옆에 있는 대국을 다 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세대별로 좀 다른데 60세 이상 국민당 세대 그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로 대다수가 대중하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을 오랜 아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상해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국민당이 그걸 또 굉장히 밀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덕이다. 대한민국이 너네 저렇게 잘 수립된 데는 우리의 덕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당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아우 국가, 동생 국가 정도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갑자기 잘 나가. 배가 너무 아파. 뭐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단교 세대 92년 단교전 양국의 갈등을 직접 목격한 세대여서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를 버린 국가, 뒤통수 친 국가. 그리고 이게 그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여러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가 대만의 뒤통수를 쳤는데 한국이 끝까지 버티다가 거의 마지막에 단교를 했대요. 근데 그게 더 기분 나빴던 거예요. 너희를 믿었는데 제가 봤던 게 그건 마지막까지 너희를 믿었는데 너희마저 원래 회사에서도 휴가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은 티 안 나요. 근데 같은 시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써야 되는 사람일수록 더 부담되거든요. 마지막일수록.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은 삼성 모니터 바닥에 막 던지고 망치로 내려치고 이런 거 보는 그런 분들이 다 단교 세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한 세대라고 해서 10대에서 30대 최근 세대인데 한류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한국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이 세대의 부모는 단교 세대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대만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뭔가 역사적으로 대만을 몰라 이런 것보다는 대만이 우리랑 뭐가 있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조사하면서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대만의 혐한은 한국의 혐일 수준이래요. 그 정도야? 근데 일본은 한국이 우리 싫어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치. 근데 한국은 대만이 우리를 싫어하는지 모른대요. 전혀 모르는 저는. 수준이 아니고 무지한 수준이래요. 아, 쟤네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그렇구나. 이 정도로 싫어한다고? 나인데? 오늘의 약간 나잖아. 그렇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대만 쪽에선 더 기분 나빠한다고. 오늘 이렇게 여러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세 개 국가, 대만, 일본, 중국에 대해서 혐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혐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왜 미움을 받는지 또 알아야 앞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사실 우리 한국기원설 이런 거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런 걸 믿고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우리를 왜 싫어하는지를 또 알면 또 우리 주변 국가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 이런 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외국 사람이랑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뭐 이렇지 않아? 이러면은 이건 아닌데, 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는 잘못됐어. 뭐라던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특히 외교 관련된 국제 정치 쪽에는 아주 큰 관심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들으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 확실히 제가 소비주의를 항상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소비의 힘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외제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까,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되게 성장했다 생각하고, 그만큼 위의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되게 또 한편으로는 또 국뽕에 또 차네요. 뭔가 내 의도랑 반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대단하구나. 본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조사를 하고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주변 국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없지 않았나라는 의도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내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시기를 받는다는 건 시기를 받을 대상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아니면 또 주변국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불능도